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원의 원외에서 다 보겠습니다. 양쪽에서, 옆에서 막 다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정면에서 다 보겠습니다. 분석해 봅니다. 정치적 원내외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좀 잘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변인의 눈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잘 알고 지내시는지? 오늘 처음 뵀어요. 처음 뵀어요? 네, 처음 인사드렸어요. 저는 딱 들어오는데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너무 예뻐갖고. 무슨 또 덕담을 또. 네. 어지러지. 네.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시작. 진짜 아름다우세요. 아, 고맙습니다. 왜 그래요, 서로? 아, 진짜요? 네. 네. 자, 오늘 저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귀국해서 기자들 앞에 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이 돈봉투 사건 어떻게 돌파할지 좀 주목됩니다. 어렵습니다. 강선우. 네.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 네, 마이크를. 네. 조금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송 대표가 귀국을 한 만큼 아마도 상황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건 실체 내용에 대해서 좀 기다리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 중론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 청취하고 있고, 또 진실을 규명을 해서 가장 또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겠죠. 네. 네. 민주당의 대응을 보고 강선우의 대답을 보고 김행이 웃습니다. 재발 방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이미 벌어진 걸 뭐 재발 방지 한다고. 이미 우리 당에서는 2008년도에 박희태 때 아주 홍역을 치르고 당의 간판을 내렸죠. 예. 그래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박희태는 정계 은퇴하고,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죠. 네. 그래서 정당의 간판을 내렸는데 이것이 송영길 전 대표의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인가, 상황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리라고 보기에는 송영길은 덩치가 좀 큽니다. 그렇긴 해요. 네. 그런데 뭐 본인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혼자 이렇게 막대한 범죄를 저질렀나 봐요. 참 이상해요. 이것이 저런 거랑 비슷해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김문기 모른다고 하니까 유동근 씨가 발칵해갖고 유동규 씨가 지금 막 피바람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각종 뭐 온갖 것을 근데 폭로하고 어디에서 또 있는데, 김문기, 유동규가 왜 보세요. 나와요? 지금도 이제 모른다고 하니까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네. 바로 민주당에서 곧 피바람이 불 거다, 네. 이렇게 하고 녹음 예견했었죠. 녹음 파일을 다 언론사에 넘겼잖아요. 특히 JTBC.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고 검찰 수사에 임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냈는데 네. 국민들이 보는 거하고 민주당 내 인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당 간판 내릴 일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지도부 뭐 하고 있냐, 지금 너무 미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있고,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해야죠. 여러 가지 진상 조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전수 조사라든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검찰이 수사를 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에 따라서 당 내에도 어떤 변화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맞게, 상황 변화에 맞게 민주당이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는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네. 근데 이 재발 방지라는 게 결국은 이게 정치개혁, 정당 개혁의 문제랑 크게 연결이 되는 네네.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앞서서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을 하고 네. 정말로 이게 실체가 뭔가, 실체적 진실이 뭔가, 그걸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 쇄신했나, 더 개혁했나, 대선 이후부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동력이 생겨서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조금 혁신하겠습니다. 쇄신하겠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정치 개혁으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될 텐데 그래야 국민들한테 그거 좀 열심히 하네 그런 소리도 들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신중하고 속도 조절을 알맞게 상황에 맞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쇄신을 새로 하겠다 이것과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민주당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잘 엄중하게 대응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주당이 손 놓고 있지 않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어느 정도 조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재명 말씀드립니다. 대표께서 뭐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유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당대표를 뽑는데 돈이 뿌려졌다. 이것이 이미 우리 당에서는 15년 전에 근절됐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요.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철저한 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한 것으로 이제 꼬리 자르시려고 하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김연아 국민의힘 네. 의원은 이거 맞받아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당연히 검찰 조사대로 가죠. 그 문제로 물타기 하시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이 뿌려졌다는 것은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그래서 정당법이 개정이 됐어요. 2008년 이후에. 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돈 뿌려지면 적어도 3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중요한 범죄인데 특히 그때 당시 2008년도 저희 당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때 박기태 대표의 개인 비리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돈을 주고받고 스폰서까지 끌어들였으니까 이건 집단 비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당시에 박기태는 정계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체제가 들었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특히 불과 5년 후에 당대표 선거가 있었거든요. 지금 당대표 선거를 송영길 전 대표께서 과연 객관적으로 제대로 감시를 하고 네. 했는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점이 있어서 이심송심. 이송 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네. 위중함을 모르고 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처리 네. 방법을 좀 보면요. 저희 당은 당 간판 내렸거든요. 15년 전에 이미. 네. 아시죠? 당명 다 바꾸고. 네. 그리고 그 모든 공천에서 기존 사람들은 다 제외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씨가 그러면 이것에 책임지고 차기 네. 총선에 공천권을 놓을 것인가? 그만큼의 책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고요. 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넘어간다 하셨는데 이미 그 지난주였나요? 최고위를 통해서 2번이나 머리를 숙이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렇다면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된 사건이 그 당시 박희태 돈봉투 사건이랑 얼마나 병렬해서 대치해서 볼 수 있는지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 결과나 어떤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진술이나 상황이나 그런 게 아직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행 전 대변인 매우 좀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수세의 입장에 있다가 공격하니까 막 좀 신나 보이세요? 다 신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 지금 어느 시대에 이렇게 스폰서한테 돈을 받아서 전당대회 아직도 돈 돈을 얘기가 뿌립니까? 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네네 민주당 매우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떼기 뭐 얘기 나왔을 때 당장 간판을 떼가지고 천막 당사로 향하던 모습 기억납니다. 우리 당이 그랬죠. 예, 당사도 그리고 다 국가에 헌납했죠. 그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쩔 수 그렇죠. 없이 그 내야죠. 네. 그걸 또.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죽을 죄를 졌으니까.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필요할 텐데 민주당은 어떤 쇄신책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만 얘기하고 갈까요? 우상호 의원, 장경태 의원, 네 검찰에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김행
위원님. 그때 당시 이제 장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참 저도 굉장히 젊고 그래서 기대되는 국회의원님이셨는데 아니 이렇게 가짜 뉴스를 최고위원이시지 않으세요? 이 두세 개의 조명을 썼고 또 컨셉 촬영을 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또 우상호 의원도 우리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국회의원이신데 당시에 그 외교부 장관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임명한 외교부 장관이었죠. 네. 그러면 전화 한 통화하면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공관을 보러 가셨을 적에 그 당시에 그 외교부 장관의 사모님이 안 계셨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관저에 있었고 김 여사께서 나가라고 했다. 이런 식의 거짓 그 뉴스를 발표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짓이에요. 본인이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보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공정한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으니까요. 네.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런 시시비비가 밝혀지기를 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그 우상호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 또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가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의원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본인이 좀 헤쳐나갈 그런 힘이 있어요. 두려움이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런 일을 보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도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려다가도 말아버리고 혹시라도 위축이 되실까 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는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그건 말씀 너무 드립니다. 과장인 게요. 일반 국민들이 술 먹으면서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욕하고 이재명 대표도 욕하고 다 해요. 그걸 아니 잡아갈 정도로 국민들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위축되지 않았으면 그거는 좋겠다는 게 과장은 아니죠. 예, 과장이죠. 지금 그 일반 국민들이 자기 정치적 견해를 얘기한다고 뭐 검찰에 송치하고 이런 일 없죠. 헌법기관인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께서 위축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뻔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하시니까 검찰에 송치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방미 직전에 왜 방미 직전에 이렇게 뭐 허위사실 유포다 명예훼손이다 이걸 검찰에 송치했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자, 그거 너무나 검찰 스케줄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우 네. 검찰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따집니다. 네, 그런 거 제일 잘 따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네, 자. 그거 자칫 잘못하면 또 위험한 발언이세요?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우리 따로 또 얘기해요. 아니 제가 바로 증명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네.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0여 건의 형사소송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진실만 말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관련해서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보시고 마음속으로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알겠습니다. 그런 게 네. 과장은 네. 아닌 것이죠. 그건 맞는데 그리고 또 허위 사실 좀 국회의원님은 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도 그럼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네. 이렇게 뭐 김의겸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가짜 뉴스 전력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입만 열면 가짜 뉴스를 이렇게 유포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러워요. 민주당만 그렇습니까? 우리 당은 적어도 가짜 뉴스는 안 해요. 가짜 뉴스는 네. 정치권에서는 그냥 막 말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당에서 가짜 뉴스. 가짜 뉴스요? 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김의겸, 장경태. 아니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상 관련해서 발언한 거 그리고 김구 선생님 관련해서 발언한 게 그럼 가짜 뉴스가 뉴스는 아닌가요? 아니죠. 역사적 그럼 본인의 뭔가요? 역사적 철학의 평가의 문제지. 그걸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역사적 철학으로 아니 보기에는 예컨대 동아일보의 김순덕 네.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김구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견해를 보였어요. 그런데 네. 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했어요? 아니 김기현 대표께서는 송구하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태용호 의원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역사 교육은 그렇게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바 없다. 아니 그런데 북한에서 주체사상 배우고 김일성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배웠는데 그걸 근간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거 그건 잘못됐잖아요. 아니죠. 그걸로 그분을 예단하는 건 좀 곤란하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탈북하신 분이세요.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북한 체제에 교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잘못됐다. 그건 굉장한 아니요. 개인에 대한 아니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왜 김기현 그거에 대표는 대해서 송구하다고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했죠. 제 말씀은 이거예요. 가짜 뉴스와 역사적인 역사관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A라는 사람은 이런 역사관을 가질 수도 있고 네. B라는 사람은 이런 역사관을 가질 수 있고 그 본인의 주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와 가짜 뉴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이 제주 얘기입니다.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는 가질 수 있는 역사관이다. 저는 그럼 역사관에 그렇게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역사학자들 걸로. 간에도 너무나 설왕설래가 많기 때문에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역사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걸 여기- 가짜 뉴스로 그렇게 퉁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 할게요.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경제 관련해서 또 안보 관련해서 중요한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순방 전에 외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가곤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렇게 하고요. 오늘도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나왔는데 제목이 일본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맞아요. 보셨죠? 네네. 100년 전 일로 일본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자, 청와대 대변인 하셨습니다. 김행 위원. 그런데 네. 인터뷰를 하면 네. 자, 이번 순방의 목적 그리고 미국 국민들한테 어떤 점을 소구하겠다 이런 걸 다 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요. 질문지도 다 받고. 그럼요. 그렇죠. 근데 한미 정상회담인데 일본 관련된 그 제목이 턱 올라오는 거 이거는 좀 자,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모든 대통령이 순방국을 가기 전에 그 해당 국가의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곤 그래서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외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러시아를 순방하실 때라든가 다 해당 네. 국가의 모든 여기에 통신원들이 직접 오기도 하고 특파원들이 오기도 하고 다 TV에서도 오고 해서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예. 또 하나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중 패권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간의 신냉전 체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핵을 머리 위에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북이 핵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문재인 시간을 벌어줬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은 북의 핵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 100년 전의 일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에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미국 국빈 방문하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 성과를 내고 오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꼭 내고 오시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경험상으로 쭉 보면요. 대통령이 타셨던 비행기가 뜨면 지지율이 가라앉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윤석열 지지율 대통령 때는 보면.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뭐 단순한 인기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평가를 이번엔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이니까 그리고 그 해에 이제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환대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그 환대와 국익을 바꾸는 일은 없었으면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이득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오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이 외교라는 것이 내가 51%를 얻어오되 상대방이 51%를 얻었다고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실리를 챙기되 미국 또한 본인들이 굉장히 실리를 챙겼다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정교한 그런 외교를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좀 걱정이 돼요. 그 국빈 방문하시기 전에 이제 뭐 도청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IRA 보조금 대상 배제 등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핵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로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핵심 현안이나 의제에 들어가지 않는 라고 밝혔어요.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그런 뭐 확장 억제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안보 협력 구체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북 확장 억제 강화 관련해서 아마도 좀 성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하는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가져오려면 반대급부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반대급부가 뭐가 될 건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네. 많이 줬는데 더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행 대변인 너무 이게 뭐냐 쫙 넘어갔는데 지금 외신 인터뷰, 미국 인터뷰를 순방 앞두고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모든 신문에서 제목이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제목으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김행 대변인이라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제목을 생각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했을 텐데. 지금 그렇죠? 국빈 방문을 앞두고요. 네. 우리 측 인사들이 사전 조율을 하러 많이 가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양국의 정상이 만날 적에는 거의 다 합의가 돼 이미 있어야죠. 거의 다 합의가 네.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사실 이제 자꾸 IRA 뭐 이런 거 예컨대 그 반도체 보조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의회에 통과가 됐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정부나 의회, 주정부랑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특히 대만의 TSMC와 우리와 지금 이해가 같거든요. 그래서 대만과 우리가 공조 체제를 이루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셨다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로 많이 경제협력단을 데리고 갔고요. 네. 또 하나 이번 한미 순방의 최대는 네.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한 핵의 안보 체제. 아마 그쪽에 안보에서 지금 성과를 내겠다. 거기에 그겁니다. 집중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축이 이쪽에 북중을 넣으라면은 우리는 한미일 공조 체제로 갔을 뿐이 없을 정도로 지금 세계가 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특히 지금 보세요. 아시다시피 핀란드나 스웨덴이 나토에 이미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하고 하려고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고요. 중립국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 때문이에요. 그렇게 냉정 체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안보의 최우선은 100년 전 일을 갖고 일본을 적으로만 돌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요. 네. 이것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돌출 발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출 발언이 아니고 네. 한일 관계 중요하다. 좋아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김행 대변인이었다면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면 제목을 미국 말고 일본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맞냐고요. 그랬겠냐고. 아니 그게 한미일 공조 체제가 네.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다니까요. 한미일이? 이 의제 그럼요. 돌출 이 안보 발언이 체제. 아니고?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돌출 발언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고도화된 고도한 정제된. 정략이죠.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돌출 발언 아닐까요? 네, 그럼요. 돌출 발언이 아니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상회담 그 앞뒤로 그 얼마나 수많은 물밑 조율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서 뭔가 이렇게 딱 꼭지점을 찍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IRA나 반도체 칩 관련해서 그런 법안들도 물론 미국 의회가 이제 통과를 시키고 그런 조율들이 돼가는 그럼요, 과정이죠. 과정이 있죠. 그리고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그 의제를 논의했다고 해서 그 이후 갑자기 무슨 논의가 스탑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확실한 입장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 오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네, 당연히 것이고요.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언론 보도가 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 정부가 메모리칩 반도체 업체인 그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부족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를 했다는 그런 언론 그거 보도가 굉장히 나왔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응을 공조하는 그런 동맹국 기업이 이런 역할을 해라 저런 역할을 해라 그런 요청을 한 첫 번째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 그 초석을 어떻게 놓고 올 것인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네,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요. 지금 네덜란드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전체 그 기기 수출을 이미 금지했죠. 우리보다 전에. 그리고 지금 미중 간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만약에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미국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국가예요. 얘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 나왔어요. 아니 중국이 우리한테 네. 기술적으로 의존하고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우리는 중국한테도 잘 팔아먹고 미국한테도 잘 팔아먹고 그래서 얘기하지 그러면 되는 거 않습니까? 아닌가요? 현상 유지 기술은 그대로 가져가고 예. 공장 세우는 거 그대로 인정하지만 네. 그 어드밴스드 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미래와도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마당에 얘네가 뭐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쏟아부어요. 이 상황에서 그럼 미국과 공조를 안 맞추고 중국과 공조를 맞추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보 쪽에도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일어났고요. 특히 경제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중국의 수출을 좀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SK라든가 삼성의 중국 내 공장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투자를 제한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진 기술을 지금 중국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용서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강선우 대변인께서 윤 대통령 해외 순방 후 여론조사 항상 하락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5차례 해외 순방을 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렇게 봤더니 5차례 국정 지지도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갤럽에서도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갑니까? 윤리위원회 꾸려진 것 같은데 이제 정광훈 목사 문제 좀 수습하고 앞으로 갑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은 징계를 할 수도 있을까요? 그건 이제 윤리위에서 당연히 당원들의 고발이 있었으니까 네. 윤리위원회가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연히 그게 제명이 되든 탈당 권유가 됐든 뭐 당원권 뭐 정지가 됐든 간에 네.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고요. 예. 우리 당은 윤리위원들을 대외적으로 발표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독립적 기구거든요. 그래서 당대표가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공개됐는데 이번에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양희 윤리위원장 때도 전화번호를 몰랐죠. 그래요? 본인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기자들 전화도 일체 받지 않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름의 처분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마련에서 보자면 민주당에는 그것에 반대되는 윤리심판원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서는 뭐 가짜 뉴스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윤리심판원에 그 제소됐다는 분을 보지를 못해요. 참 그것도 이상해요. 네. 우리는 아무튼 넘기고 있고 나름 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산우 대변인. 이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아마 징계가 논의가 되겠죠. 그 윤리위에서. 그런데 그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양도구육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발언이랑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랑 비교를 해서 아마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훈훈하게 시작해가지고 중간에는 또 설전 다시 훈훈하게 좀 마무리해보세요. 덕담 한마디씩 하고 얼른 가세요. 자, 네. 김행 퍼스트. 저는 지금 제3당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여야가 다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강선우 대변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우리가 정말로 뭐를 잘하는 해서 거. 네. 잘해서 그렇게 지지받는 그런 정당들로 강선우, 김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